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파이코인이 가고 있는 성공 가도에 미칠 만한 그런 주변 환경, 세계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그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그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페스티벌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 트위터에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던 GCV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래는 이분이 이제 그 오픈넷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코어 팀에다가 압력을 가했던 그런 1, 2년 전에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이제 오픈넷이 금년 말에 갈 것이다 한 이후에는 GCV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런 보나파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이분과는 전문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분의 파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가 관심 있게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 얘기는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 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페스티벌을 내놓았습니다. 개척자들은 여전히 가난하지만은 창업자들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군요. 이러면서 이제 비꼬는 그런 영상을, 그런 트위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파이 페스티벌이라는 걸 내놓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 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분은 얘기가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비판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그 라인 야후 관련되는 내용이 두 면으로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 않아도 라인 야후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그 라인 야후가 일본에서 한국의 카톡 같은 이런 역할을 하던 라인 야후가 일본에서부터 주도권을 뺏겨 가지고 그 같이 소프트뱅크하고 그 네이버가 만들었던 그런 그 라인 야후가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한국 지옥이 아니냐 하는 국내 비판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심하게는 일본이 공산국가냐 이렇게 일본에서 그동안 활동하고 있던 그 라인 야후를 완전히 내몰아 버리려고 지금 그 총무상이 행정 지도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네이버의 라인을 팔아라 하고 요구한 일본 총무상은 옛날 이토 히로부미 직계 혈족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 사람의 직계 혈족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일 감정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거를 이제 네이버에 이런 야후에 이런 것들을 중앙일보에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라인 야후에 대해서 그 일본이 행정 지도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다 하는 것을 이제 핑계로 했지만은 본인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반을 하나 가지고 싶은데 이게 마침 라인 야후가 한국 거다 하는 바람에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인데 초창기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자판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런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상당히 일본이 어지러운 그런 정세 속에서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플랫폼을 키워 나왔던 그런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제대로 일본에게 전수하다시피 했던 거를 이제는 이제 챙기려고 하고 있다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 야후는 사용자가 한 2억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뭐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이렇게 그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이것들을 앞으로 일본이 이제 본인들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키우고 싶은 생각 때문에 행정 지도로 지금 몰아내고 있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뭔가 하고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중에 하나인데 이 리플과 XRP L랩스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것이 탈중앙화 복구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리커버리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이런 그 연합을 만들었던 것이 그 본래는 헤드라하고 알고랜드 재단에서 만들었던 건데 여기에 리플과 XRP 랩스가 창립 멤버로 이제 참여했다는 것이 이제 기사화되어 있어서 이제 상당히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자산 복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자 합작했다. 우리가 그동안 그 디지털 자산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좀 더 디지털 자산을 복구하기가 쉬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구 프로세스를 여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합작을 해서 만들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뭐 자세하게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 복구 프로세스를 혁신을 하면은 전통적인 웹 기술, 웹2와 새로운 탈중앙화 플랫폼 웹3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는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과 보안성 및 사용성을 약속한다 하는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 복구 프로세스를 리플과 XRP 랩스가 참여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암호화폐의 그 암호 구조이라든가 그런 그 어드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던 것을 좀 더 편리하게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상당히 앞으로 점점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웹3가 웹2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혁신적으로 복구 시스템까지 개발되어 나가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바이코인의 그 비밀 구조를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그 다른 체인에다가 송금을 잘못해서 다시 복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리플과 SEC 소송 얘기를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분 얘기했지만은 이제 리플에서도 해명서를 내고 해명서에 대한 SEC에서 이제 해명서를 내고 등등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서류상으로는 마쳤고 결국은 SEC에서 20억 달러 벌금을 주장하고 있고 리플에서는 1,000만 달러 미만이면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 남았는데 이 토레스 판사가 앞으로 이제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가 7월달, 8월달, 9월달 몇 개월 내는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그 그레스를 통해서 팔았던 것은 정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토레스 판사의 어떤 그 성향을 알기 위해서 어떤 컬럼니스트가 했던 말을 보면은 토큰 자체는 정권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다. 토큰 자체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토레스 판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리플 쪽에서는 SEC의 해명 자료가 영 별다른 언급 없이 맹탕한 그런 내용만 담겨 있고 이것은 결국은 그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리플 쪽에서는 이제 실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미국 이외의 규제기관들은 암호화폐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SEC만 무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미국 SEC 위원으로 있는 마크 우에다라는 분이 했던 말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암호화폐 혁신에 대한 가장 쉬운 대응 방법은 나쁜 행위자 핑계로 모든 것을 폐쇄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행위자를 하나를 들먹여서 이것이 이렇게 나쁘니까 하면서 모든 다른 것을 폐쇄해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대응 방법인데, 지금 SEC가 그와 같은 쉬운 방법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SEC는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응하고 있다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SEC에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CEO로 있는 제니 존슨이라는 분이 했던 말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ETF와 뮤추얼 펀드, 상호기금, 블록체인으로 전환될 것이다 하는 이런 키워드로 이제 뉴스에 나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12일 날 인터뷰를 이제 블룸버그 앵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분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열렬한 팬이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프랭클린 템플턴 CEO가 했던 말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데이터 검증 비용을 크게 줄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이와 같은 뉴스인데, 재미있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계좌 기록 처리 방식을 한 6개월 내지 한 8개월 동안 비교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비교 실험 결과 블록체인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미래의 경제 생태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다양하며 접근성이 높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만 해도 강력한데 인공지능까지 결합하면은 효율적이고 다양하며 접근성이 높은 투자 환경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의 그 미래도 밝은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US 뱅코프, 미국의 대형 은행 지수 회사입니다. 투자 규모가 약 718억 달러 정도 되는 US 뱅코프하고 로스차일드 등 대형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13F에 5월 15일까지 이제 제출해야 될 그 서류상에 나타난 것들을 보고 요즘 하나씩 어떤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꽤 관심을 가질 만한 US 뱅코프하고 로스차일드 관련 은행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언급을 하면은, 물론 이제 US 뱅코프는 미국 은행으로서 엄청난 큰 규모의 은행이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로스차일드가입니다. 제가 이제 로스차일드가가 200~300년 동안 이런 금융업계에서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로스차일드가 이 소프트뱅크를 지지해서 XRP를 구매를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스차일드가인데, 그 로스차일드가가 은행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 쪽에 있던 아들이 받았던 은행하고 스위스에 관련된 은행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로스차일드 관련 스위스 은행입니다. 이름은 어드몽 더 로스차일드 홀딩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로스차일드가의 은행 중에 하나다. 이런 은행이 이제 420만 달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총 투자 규모는 60억 달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형 은행 기관, 대형 금융 그룹들이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은 정말 1% 미만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몇 프로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를 담을 것이냐에 따라서 암호화폐의 판도가 바뀌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13F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약 150여 명의 투자 전문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를 신고했고 15일 제출 마감 시에는 한 500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했다고 이제 신고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전문가들은 몇 달 안에 국부 펀드, 연기금, 기부재단과 같은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이코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파이코인이 오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언제나 오픈된다고 보면은 금년 말 또 내년 초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주로 그 불장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기간을 우리 파이코아 팀은 잘 활용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이 가고 있는 가도에 이와 같은 호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희망회로를 같이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코인베이스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가상머신하고 USD 코인하고 통합 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게 이게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 블록체인이 KYC하고 그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 한 10억 명의 고객에게 안전한 탈중앙화 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얘기는 결국 KYC를 해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인증은 KYC 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약 현재 30만 개 이상의 인증된 상태에 있는데 지갑과 인증을 마친 고객에게 웹3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더리움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KYC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웹3 액세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가상머신하고 통합 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이런 것 뉴스는 큰 뉴스가 되고, 이렇게 코인베이스도 이 KYC를 마친 사람만 이렇게 웹3에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미리 5,500만여개 이미 KYC를 지금 하고 있고 1,000만 가까이는 지금 KYC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와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 인프라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되는 뉴스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AZ테크라고 해서 아즈테크라고 비트코인 바우처 제공 업체 CEO가 그 X SNS를 통해서 지난 한 달간 트럼프 선거 캠페인과 협력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정책 의제를 설계해왔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캠페인하고 선거 캠페인하고 협력해서 정책 의제를 설계해왔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고, 대통령이 당선 후에는 바로 서명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제안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리라고 하는 그 안을 만들어서 서로 제안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있는 뉴스고, 이 이제 행정명령은 곧 아마 공유를 할 것이다 하고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차기 대통령이 비트코인 지지하도록 1억 달러 캠페인 자금을 모금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1억 달러면 적은 규모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AZ테크에 있는 CEO가 이제 X에 알려놓고 나니까 비트코인 매거진 CEO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언급을 해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대통령을 다음 대선에서 뽑기 위해서 이런 암호화폐계가 노력하고 있는 일환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에이다의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스가 했던 말은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심한 얘기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분이 했던 말은 트럼프 행정부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저 암호화폐 업계를 무시했을 뿐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에이다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한다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분인데, 앞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누구를 또 밀어줘서 확실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선거 자금을 누가 이렇게 많이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도 미국 선거에 상당히 큰 승패를 가린다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알려졌던 블랙로그 임원이 그 폭로했던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주머니를 누가 컨트롤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이 블랙록이라든가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는 블랙록이 지배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이 블랙록의 역할,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트위터를 만들었던 잭 도시가 요즘 했던 말이 상당히 재밌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거래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최소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캐시우드 같은 분은 항상 뭐 150만 달러 뭐 이와 같은 얘기도 했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투자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렇게 잭 도시가 언급을 했던 그 내용은, 비트코인이 가장 놀라운 점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생태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을 이끄는 점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우리 파이코인도 2030년이 되면은 이와 같은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5,500만이 오픈넷 가고 나면은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엄청나게 급증할 테니까, 이와 같이 하다 보면 지금 6만 정도 되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도달한다고 하는데, 우리 파이코인이 앞으로 2030년에 가면은 정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희망의 회로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